네, 안녕하세요. 신만이 권순명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강현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네, 지금 여태까지 한 거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인가요? 네, 지금 진행 음, 중입니다. 혹시 손실 난 게 있어요? 저기 아, 손절 손절 난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손절 난 건 없고 지금 다 매집 네, 중이거나 아직 매집 단가가 안 왔거나.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아직 매집 돼서 상승 중인 것도 있나요? 청산은 아직 안 되고. 대부분이 음, 지금 청산이 아직 안 된. 안 된 부분. 네, 그럼 아직 대부분 그러면 매집이 돼서 매집된 거는 수익 중. 네, 매집은 됐고 약 수익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근데 이거는 종목 고를 때 처음에 뭐 때문에 가장 메리트가 느껴서 이 종목을 골랐어요. 이건 사실 월봉은 음, 딱히 안 받고 주봉이랑 음, 일봉에서 계속 밑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음, 상승해서 사실 길게 먹진 않을 것 같고, 네, 짧게 먹을만 할 것 같아가지고. 음, 그리고 사실 저번 주에 이걸 하려 했는데 그때 두산 밥캐스를 했을 텐데 그게 그게 더 좋았어요, 그때. 아니요. 이거 하려 했는데 무슨 찾아보니까 음, 분식 회계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이 두산 마켓이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가. 네. 그래서 좀 음, 지켜보자 했는데 딱히 그렇게 음, 악재로 작용해서 하락이 나와봤자 이때 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짧게 먹을만 할 것 같아서 네, 다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월봉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짧게 갈 거기 때문에 음, 중요하게 이번 음, 종목에서는 보지 않을 것 같고 그냥 고점 대비 아랫부분에 있다 음, 정도 그리고 파동도 다 바닥권인 것만 음, 설명드리고 주봉도 이제 파동이 바닥권인 게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저점은 높이고 고점은 낮춰가면서 이제 삼각 수렴의 모습도 보여주고 현재가 이제 세 번째 지지가 나와주면서 이 음, 상승 지지선의 바닥권에 위치했다 주봉상 주가가 그리고 주봉 둘째랑 막내가 둘 다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어서 네, 반등을 먹을 자리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봉을 보면 이렇게 큰 기간에서는 이 주황색 선을 그려놨는데 계속 상승하면서 음,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때도 세 번 나왔고 그리고 또 위쪽에 채널을 그려봤는데 여기 저항 맞는 자리 핑크색으로 그려봤고 또 아래는 그 저항 맞고 아래서 또 다시 지지가 나오는 하락 채널 하나 그려봤고 그 채널 안에 또 저항 맞는 주황선을 그려서 이렇게 주황 채널 하나, 핑크 음, 채널 하나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초록박스에 그려놓은 게 요 파란색 두 선이 목표가로 설정해 둔 건데 음, 사실 파동도 그렇고 지금 주가도 음, 쌍봉이고 파동도 쌍봉이어가지고 바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음. 주황 채널 하단이랑 더 길게 보면은 핑크 채널 하단까지 모아간 다음에 네, 여기 목표가 62평이랑 122평짜리까지 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손절가가 어떻게 돼요? 약간 핑크 채널까지 하면 명확하지가 않은데 손절가를 아직 이거는 손절가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 네네 왜냐면 일단 목표가가 좀 짧잖아요. 네네 근데 손절가가 길어지면은 그 손익비가 네 안 그쵸 좋아져. 그러면 이게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법한 자리이긴 해요. 단기로. 근데 편하게는 못할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만약에 저 하단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냥 10,000원, 8,000원 밑으로 쭉쭉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음, 아니면 이 채널 하단까지 굳이 보려 하지 말고 그래서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 네, 전 모을 거면 어, 여기 전저까지 모으다가 요거 네, 저점에서 좀 네, 물량 더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봉을 보면 단기긴 한데 돌려서 찔끔 나와서 올라갈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하단 저 지지받는 62평, 60개월 2평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이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복구되는데. 음, 그래서 이거는 손절을 아주 타이트하게 딱 잡고 근데 지금 충분히 설명한 거 근거로 들어갈 법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봉으로 가서 그걸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주황색 채널 이탈했을 때를 손절가로 잡고 그 손익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지금 이거 퍼센테이지 대략 평단은 그럼 그 초록색 중간으로 해서 1줌으로 할까요? 근데 손익비가 1대 1은 넘어갈 것 같아요. 5% 정도 위로 올라가면 9%. 그러면 거의 한 1.87? 네.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네, 설명한 근거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가가 짧고 어쨌든 위로도 짧지만 먹는 것도 짧게 먹는 거지만 이제 손절가도 짧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책 뭐 읽고 있죠?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에 음. 좀 궁금해져가지고 관심이 생겨서 좋습니다. 위기의 징조들이라는 책을 음. 읽고 있습니다. 이제 그 책 읽고 정리해서 또 칼럼에 올릴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광식님이 이트렌드 네이버 블로그에 칼럼 쪽에다 이제 책 정리한 걸 올리고 있고 그 전에는 상현님이 미리 다 정리를 해서 상현님 건 다 올라갔고요. 이번에는 이제 강현님이 정리를 해서 올릴 텐데 이번 주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좋습니다. 정리는 다음 주까지 해서 다다음 주쯤부터 이제 올라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이 보시면서 그리고 이트렌드 네이버 블로그에서 종목 분석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좀 보시고 그다음에 칼럼 란에서 저희들이 공부한 거 정리한 거 이것들 가지고 같이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출어람 여의도 10만이 두 번째 10만이는 상현님과 함께 할 텐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전략대로 잘 갔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이제 10만위는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에 9월 5일 날 작성을 했던 종목인데 음, 이때 월봉 제가 설명해 드린 차트를 보시면 좀 이런 파동이 나와주면은 강력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월봉상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상승 파동을 보여주면서 이때 제가 이제 현재가부터 61,8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이제 목표가는 74,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분할 매수를 권장드리고 이제 74,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분할 매수가 성공적으로 된 후에 목표가로 이제 도달한 네,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것 매집이 같습니다. 되게 예쁘게 딱 잘 됐네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평균 매입가 대비 수익률 어느 정도? 아, 이거 안 된다 그랬지. 한 63,000원 중반 그래도 거의 한 15% 이상? 오, 좋습니다. 아주 잘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 그 세 개 다 파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목한밤에서 예전에 셀트리온 보고 이거 안 사? 막 이랬었는데 그때가 10월 말이었거든. 굉장히 좋게 지금 가고 있어서 월봉 파동 주봉도 한번 봐봐. 네, 얘는 한 65,000원 이제 안 깨면 저거 그냥 그대로 한 박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일단 9만 원까지 가는 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까지 끌고 가려면 내가 매집한 비중에서 꼭 30% 이상은 청산을 하고 익절을 확보를 해놔야 저 맞습니다. 9만 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모르니까요. 이제 마음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HDC 그거 현대산업 그거 한번 봐봐봐요. 더 올라가던데 세상에. 우리 13,000원 완청자리인데 저 정도만 해도 잘 갔다 했는데 엄청 올라갔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지 잘 지금 뭐 모르겠죠.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가지고 건설 쪽이 좋다는 하지만 유독 얘가 엄청 세게 올라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 좀 많이 세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보통 저런 거를 이제 배가 조금 덜 아프기 위해서는 1, 2차, 3차 청산에 한 7, 80% 정도만 청산을 하고 네, 나머지 뭐 한 10%에서 30% 내외의 작은 비중은 이제 어디까지 가나 들고 가보는 겁니다. 이제 저렇게 각도가 세게 올라가면 꺾이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거잖아요. 눌려도 한번 이렇게 약한 쌍봉이라도 만들러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더 끌고 약한 쌍봉까지 끌고 가시던지 아니면은 그 12평 혹은
22평 이 이탈할 때까지 계속 들고 가시던지 그런 몇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본인한테 맞춰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지금 52평하고 22평밖에 없는데 12평도 한 번도 이탈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는 없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12평 이탈할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오늘 소개할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음, 좀 한경 신문을 음. 좀 종이 신문을 구독해서 어허, 어허. 이제 시간 날 때 보고 음, 있는데 이제 거기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인상 깊다라고 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사 중에 K 웹툰에 대한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웹툰 관련 한 종목 중에 이제 좀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다가 이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눈에 띄어서 걔네도 웹툰을 한대요. 네, 맞습니다. 웹툰 관련 종목. 음, 이 종목이 눈에 띄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월봉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월봉상 이제 좀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고 지금 이 월봉 2평 242평인데 지금 242평을 터치를 하고 아직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 이 박스친 매물대가 음, 워낙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242평 부근을 저는 하락이 터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이 주봉 2평이나 일봉 2평보다 저는 월봉 2평의 좀 지지 저항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242평 부근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이 파동 또한 보시면 지금 막내 파동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 둘째 파동은 아직까지는 과매도권이지만 지금 골드 크로스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둘째 파동이 골드 크로스를 보여준다면 지금 이 쌍바닥 관점에서 한 차례 저는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직 큰형 파동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 과매도권에서 고개를 돌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이제 골드 크로스를 보여주면 이제 쌍바닥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 큰형 파동이 마무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파동의 그림은 여기서 쌍바닥에서 이제 좀 저점이 높은 이제 다중바닥을 좀 형성을 해줘야지 이 큰형 파동이 여기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음. 골드 크로스를 보여줄 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월봉 이제 차트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봉 캔들을 보시면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었을 때 이 하나의 추세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근에서 이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추세선은 좀 의미 있는 추세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제 추세선끼리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려봤을 때 전 이러한 상승 평행 채널을 형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이제 채널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제 주봉상 좀 눈여겨볼 점은 이제 계속해서 5위평을 돌파 지지를 하나 이제 보여주나 싶다가도 이제 지지를 좀 견고히 하지 못하고 5위평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한 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5위평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좀 이제 5위평을 완벽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주봉 파동도 보시면 지금 지금 삼형제 모두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막내는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주봉 파동상 좀 눈여겨볼 점은 이 길게 늘어진 큰형 파동이 이제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형제 모두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아까 월봉 관점에서 말했듯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 파동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이 큰형 파동이 길게 늘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파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큰형 파동보다는 또 좀 길이가 짧은 이 하나의 좀 다중 바닥이 형성이 돼야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아까 그 월봉 관점에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네.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형제 모두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일봉 차트에서 좀 눈여겨볼 점은 여기서 캔들이 다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22평을 골드 크로스를 하고 이때부터 기준선 아래에서만 계속 놀던 캔들이 최근 들어서 기준선 위로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가장 눈여겨볼 점은 이 윗꼬리가 달린 두 캔들인데 이 거래량을 크게 동반을 하면서 이 윗꼬리가 달린 좀 장대 캔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가는 이 4,400원 부근이랑 이 4,000원 부근에서 1차, 2차 이제 비중을 실어서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이제 5,600원 부근, 이제 7,000원 부근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제 손절 라인은 이 3,900원 부근을 크게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이 월봉 캔들상 242평을 이탈을 했을 때 저는 손절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뭐 손실은 몇 프로 안 되는데 지금 1차 청산 자리가 거의 20% 정도, 네, 20%, 뭐 40%, 한 2차 청산까지 가면 뭐 한 7, 80% 수익 나겠네. 손익비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익률이 지금 크게 잡혀 있는 이게 캔들이 네, 좋습니다. 아까 설명 저런 캔들도 바닥에서 나오면은 물량 테스트하는 정도로 볼 수 있고 써서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이거 시총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공부 차원에서만 보시면 1,700원? 네. 어유, 네, 이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차트 흐름이나 지금 저 상황 캔들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익비, 손절 라인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네,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본인이 책임진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네, 근데 굉장히 들어가면 좋을 법한 자리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현님과는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신만이는 광식님하고 할 건데 지금 일단 이트렌드 네이버 블로그에 요 성공투자 5원칙으로 해서 1사장이 지금 칼럼에 정리가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책이 한 500페이지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이거는 꼭 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광식님이 정리한 거를 책을 다 읽을 자신은 없어서 광식님이 정리를 잘 하신 거를 이제 올라오는 대로 제가 검토를 하면서 저도 잘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투자하실 때 이 정도는 좀 알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쭉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죠. 나는 성공투자 5원칙이라는 이제 제 펫도시라는 이제 모닝스타 세계적인 투자 분석 기관 모닝스타에서 이제 투자 분석 담당 이사를 했었던 이제 그분이 이제 지은 책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사장은 블로그에 올라가 있고 5장을 이제 보시면은 재무제표를 이제 분석을 하나하나 이제 요소마다 이제 좀 해석을 해주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그런 이제 장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일단은 순서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대차대조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재무상태표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총 세 가지로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자산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동자산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다 사용되거나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요소 중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그리고 매출 채권, 이것도 외상 매출금이라고 책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제 재무제표에는 매출 채권이라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재고 자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고 맨 첫 번째 항목은 이제 기업이 수중에 얼마의 돈을 들고 있는지 측정할 때 보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출 채권은 기업이 아직 회수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회수할 것이라 여겨지는 대금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 매출 채권 이 수치가 이 증가하는 수치가 매출액 증가보다 이제 매출액은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오는데 이 매출액 증가보다 훨씬 빠른 폭으로 증가한다면 이제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서 이거는 조금 약간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기업이 어려운 기업이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제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는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그냥 대표적으로 들고 와가지고 이제 잘라서 이제 한번 네. 올려봤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재무제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재고 자산을 보시면 이 재고 자산은 이제 제품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자재 그리고 판매가 되지 않은 완제품 등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현금들은 이제 다른 용도로는 이제 사용이 불가능해서 이 기업이 재고 자산을 회전하는 속도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수치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너무 많이 쌓여있어 그러면 안 좋겠네요. 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유동자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고 네. 그다음에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중에. 비유동 자산은 회계 보고 기간 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거나 소진되지 않는 자산을 말하고 그 밑에는 비유동 자산에는 유형 자산, 투자 자산, 무형 자산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유형 자산은 기업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이제 장기 자산. 예를 들면 이제 건물, 공장, 가구 등이 있고 네, 이제 이 총 자산에서 유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자본 집중도 혹은 자본 집약도라고도 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엄청난 자본의 투자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본 집약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네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자산, 그다음 투자 자산을 보시면 이제 장기 채권이나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는 이 장기 투자 자산 이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 수치가 나와 있고 이 단위들은 전부 이제 100만 원 단위. 그리고 이제 다음에 무형 자산이 있는데 이 무형 자산은 영업권이라고 이게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영업권은 이제 기업이 지불한 인수 대금과 그 인수 당하는 기업의 지분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무형 자산이 이 영업권이 대부분의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좀 많은 비용을 이제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자산 가치 여기 적혀 있는 실제 자산 가치보다 여기 적혀 있는 수치가 좀 더 높게 이제 계산이 돼서 여기 적히는 일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과도하게 금액을 책정해서 인수를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치들은 좀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이렇게 이제 비유동 자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인데 부채 제가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재무 상태표에는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네. 네. 이 자산은 기업이 얼마나 많이 이제 벌어 놓았는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부채는 이제 기업이 얼마나 많이 빚지고 있는지 자본은 이제 자산과 부채 차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걸 알아두시고 이제 다시 이제 부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부채에는 크게 이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이고, 이제 비유동부채는 이제 1년 이후의 기간에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동부채에는 이제 크게 매입 채무와 단기 차입금, 여기서는 이제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단기 차입금을 이제 정리해봤고요. 이제 매입 채무는 또 기업이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 구입 대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이제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어서 현금 흐름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입금, 단기 차입금인데 이제 단기 차입금은 단기적인 자금 충당을 위해 1년 미만의 계약으로 차입한 돈이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를 보시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1년 이후의 기간에 갚아야 할 돈, 이 밑에는 장기 미지급금 이런 등의 요소들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제 재무상태표의 마지막 이제 요소인 이제 자본을 보시면은, 자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빼기 부채라고 할 수 있고, 이 자본은 기업 자산 중에 주주가 소유한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이익잉여금이라는 요소인데요.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창출 활동을 집계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에서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금을 뺀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로 들어갈 이제 보시면 이제 좀 익숙한 요소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총이익, 영업이익. 여기는 이제 분기순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단기순이익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매출액부터 보시면은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이렇게 있는데, 매출액은 기업이 한 분기 또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보여주는 수치고, 매출원가는 이 수익 활동에 들어간 비용들을 매출원가라고 하고, 매출 총이익은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수치라고 그렇게 매출액 보시면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출에서 차지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이 수치들이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좀 더 좋은 효과적인 기업, 비용 효과적인 기업을 의미한다고. 효율이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 네. 이 비중의 명확한 기준, 수치의 기준이 없어서 그냥 경쟁사들이랑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이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다음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 원가와 모든 영업 비용을 뺀 금액. 이 영업 비용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이제 다른 말로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두 뺀 금액을 영업 비용이라고. 영업이익. 네, 그렇죠. 네.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기순이익. 이제 단기순이익은 이론적으로 모든 비용을 감하고 난 후에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고, 이제 영업이익이랑 저희 단기순이익이 제일 많이 보는 이제 수치가 아닐까. 네, 맞아요. 네. 그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해서 난 이익이고, 그쵸. 단기순이익은 이제 이 주당 손익, 기본 주당 단기순이익과 희석 주당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이 수치들은 이제 단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희석 주식수를 이제 눈여겨보라고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 이 희석 주식에는 이제 지금은 주식이 아니지만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주식이 나중에 또 될 수 있는 유가증권들, 스톡 옵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희석 주식수를 보고 우리 지분이 잠재적으로 나중에 이제 얼만큼 줄어들 것인지를 알아야 이제 또 이 회사 평가하는데 이제 주식을 사거나 그런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희석 주식수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는 기업이 실제로 창출한 현금이 얼마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이제 재무제표인데,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현금 흐름표 요소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알아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혹은 뭐 순현금이라고 또 이제 적어 놓은 이제 재무제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소를 그냥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유형자산의 구입 및 처분, 기업 인수, 투자자산의 매각이나 구입과 관련된 활동 이렇게 이런 수치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이제 양이 좀 밑에는 좀 길어가지고 잘라놨는데 이제 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대주주나 채권자들과의 거래 활동을 통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되는 건데 이 밑에는 이제 배당금이라든지 뭐 기업의 채권 발행 또는 이제 상환 이런 이제 수치들이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이제 재무제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재무상태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재무상태표는 이제 기업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이건 자산 이제 항목이고 얼마나 많이 빚지고 있는지 이거는 부채 항목 그리고 이 자산과 부채의 차이 이제 자본 양자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뭐 영업이익 이런 거 적혀 있어서 그런 걸 알려주는 이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고 현금 흐름표는 이제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시금석이라고 책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재무제표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책에서 이제 매장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읽는 게 기업 분석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서 이 책에서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줬는데 이거 내용이 그대로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나요?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는 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나요? 조금 더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네, 맞습니다. 글로 이제 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칼럼란에 이제 또 1사장은 이미 올라가 있고 5장은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거 내일까지 정리해서 목요일 날 올려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차트를 보지만 요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훨씬 더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차트는 동일한 상태에서 얘가 사실 위로 간다고 해도 얼마나 세게 갈지 잘 갈지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탄탄하고 좋은 기업이면은 뭔가 차트 분석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할 때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만 아셔도 사실 이 상패당하는 얼마 전에 초록백 미디어 상패당한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최소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만이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